네, 안녕하십니까. 수리물리 5장 다중적분의 마지막 강의, 이제 4장이 마지막 강의인데, 마지막 강의는 적분의 변수 변환, 제가 자코비안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5-5절, 표면 적분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구자표계에서의 자코비안은 4-3절에서 공부를 했는데, 한 번 더 들여다볼게요. 요게 이제 구좌표계입니다. R 세타 Y로 주어진 구좌표계에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림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제 얘가 이제 R 그 지금 분홍색 점 원점에서 분홍색 점까지의 거리를 R, 그 다음에 이제 Z축에 대한 우리가 이제 폴라 코디네이트는 세타, 그 다음에 이제 X축에서 측정한 놈을 phi 이렇게 두면 우리가 이제 이 X축상의 XY 평면상에 놓여있는 지금 이 랭스가 R 사인 세타잖아요. 그래서 이 R 사인 세타를 X축 방향으로 다시 투영을 시킨 게 그 X축의 좌표입니다. 그래서 X는 R 사인 세타에 그 다음에 이쪽 코사인 파이로 투영을 시킨 거고, Y축 방향으로는 R 사인 세타를 사인 파이 이쪽 방향으로 투영시킨 게 이제 Y잖아요. 그래서 이제 R 사인 세타에 사인 파이, 그 다음에 Z축에 대해서 투영을 시킨 게 Z 코사인 세타. 그래서 우리가 직각좌표계에서의 X, Y, Z를 그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에서의 R 세타 파이로 나타내지면 이게 이제 두 좌표 변환 관계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에 대한 그 랭스 엘리먼트, 요게 이제 조금 이 점이 다른 지점으로 옮겨갔을 때 지름 방향의 변환을 제가 dr만큼 지름 방향으로 변했을 때는 dr의 er 햇, 그리고 얘가 세타 방향으로도 살짝 d세타만큼 변했으면 3차원 공간이니까 요게 세타 방향으로 변한 게 이제 요게 뭐죠? 요만큼이 변이가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RD 세타, 그래서 RD 세타에 E 세타 햇, 그 다음에 phi 방향으로도 조금 로테이션이 됐다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이제 phi 방향으로 d phi만큼 변했을 때 요게 요렇게 돌아가니까 그쪽 방향으로의 벡터가 이제 이쪽 방향, 지금 XY 평면상에서 사실 정의되는 건데, 이거 원을 싹 그려주면 그 원의 접선 방향이 d phi인데, 그 놈을 제가 여기 이쪽 좌표하고 같이 올려서 평행이동을 시켜서 위쪽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게 바로 얼마냐 하면 요만큼 변한 게 뭐죠? 얘가 R 사인 세타인가요? R 사인 세타에 d phi만큼 변한 거죠. 그래서 R 사인 세타의 d phi만큼 변했기 때문에 E phi 햇은 사실 x, y 평면상에서 이 원의 접선 방향의 단위 벡터가 E phi 햇입니다. 근데 그 놈을 제가 여기 평행이동을 시켜서 이쪽으로 옮겨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ER 햇, E 세타 햇, E phi 햇이 서로 수직한 독립적인 기저 벡터, 베이시스 벡터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구좌표계에서의 우리가 랭스 엘리먼트 변위를 나타내주면 ds 벡터는 dr의 er 햇 더하기 rd 세타의 e 세타 햇 더하기 r sin 세타 d phi의 e phi 햇이 되고, 그놈의 스퀘어를 취해주면 ds 제곱은 dr 제곱 더하기 r 제곱 d 세타 제곱 더하기 r 제곱 sin 세타 제곱 d phi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볼륨 엘리먼트를 계산을 해주면 이 볼륨 엘리먼트라고 하는 거는 요놈이 만드는 그 최적의 볼륨 엘리먼트인데, 그 놈은 dr 곱하기 rd 세타, 그러니까 dr 곱하기 rd 세타 곱하기 r sin 세타 d phi가 요 구좌표계에서 요 놈의 볼륨을 나타내줘요. 그래서 볼륨 엘리먼트는 r 제곱, 요거 다 dr 곱하기 rd 세타 곱하기 r sin 세타 d phi를 해주면 r 제곱 sin 세타 dr d 세타 d phi, 이게 구좌표계에서의 볼륨 엘리먼트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볼륨 엘리먼트는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우리가 직각좌표계에서 구좌표로 좌표를 변화시켰을 때 이 좌표 변환에 의한 자코비안을 계산해주면 이 자코비안은 r 제곱 사인 세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직각좌표계에서의 볼륨 엘리먼트 dx, dy, dz는 자코비안의 dr, d세타, d파이가 되고 그 자코비안을 계산해주면 얘가 r제곱 sin 세타가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좌표계에서의 볼륨 엘리먼트를 우리가 r제곱 sin 세타, dr, d세타, d파이 이렇게 자코비안을 통해서도 볼륨 엘리먼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구좌표계에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3번은 밀도가 일정하고 반지름이 A인 고체구 볼링공을 생각해주면 돼요. 속이 꽉 찬 볼링공의 이 지름 방향에 대한 이 지름 방향의 축 파란색 화살표에 대한 관성 모멘트 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켰을 때 이 구의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시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기 전에 이 고체 구의 토탈 매스 질량을 계산을 하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질량 요소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이 질량 요소에다가 질량 요소는 뭐냐면 밀도 곱하기 최적이잖아요. 그걸 그 볼륨 엘리먼트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좌표의 원점에서 볼륨 엘리먼트까지의 거리가 R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요 토탈 매스 고체구의 토탈 매스는 밀도 곱하기 최적. 그래서 모든 볼륨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거 구좌표계에서는 dv라고 하는 게 r제곱 sin 세타 dr d세타 d파이 우리가 파이라고 하는 방위각 에지무설 앵글은 한 바퀴 2파이만큼 돌려줄 때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돌려주면 되고 이 세타라고 하는 폴라 앵글은 북극에서 남극까지만 적분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세타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만 적분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R이라고 하는 거는 0에서부터 A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잖아요. 이제 이 적분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산해주면 로 곱하기 파이에 대한 적분은 2파이 그 다음에 사인 세타, d세타 사인 세타를 그 0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해주면 그게 2가 나오고 R제곱 dr 요거를 R제곱을 dr에서 적분해주면 그게 3분의 A 3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은 토탈 매스는 우리가 질량 밀도로 나타내지만 로 곱하기 3분의 4파이 A 3승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성 모멘트를 이 축에 대한 이 파란색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 요 놈을 회전을 시켰을 때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축으로부터 볼륨 엘리먼트까지의 수직거리 그걸 제가 라지 R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관성 모멘트는 어떻게 된다고요? 관성 모멘트 I는 R제곱 곱하기 요 놈에 갖는 질량 요소 dm 혹은 이 dm이라고 하는 거는 밀도 곱하기 최적이잖아요. 그래서 dm 또는 로 곱하기 dv, 로 dv 요걸 계산해 주면 되는데 이 r은 뭐냐면 라지 r은 스몰 r이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 xy 평면상에서 이 축에서부터 dv까지의 거리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r 스몰 r로 나타내지만 r sin 세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지 r은 r sin 세타에 해당되니까 우리가 구좌표계로 나타내지면 라지 r 자리에 r sin 세타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r sin 세타의 제곱에 로는 컨스탄트니까 적분 바깥으로 뺐고 dv 볼륨 엘리먼트는 r 제곱 sin 세타 dr d세타 d파이 파이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세타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 r은 0에서부터 a까지 요거 적분을 해주면 돼요. 이 적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얘는 로 곱하기 파이는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파이는 그냥 2파이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사인에 대한 적분은 사인 제곱이 있고 사인이 있으니까 사인 3승을 세타에 대해서 0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해주면 3분의 4가 나온다고 합니다. 사인 3승을 0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해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R이 제곱이 있고 여기도 제곱. 그래서 R 4승을 적분해주면 5분의 A의 5승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관성 모멘트를 이 축에 대한 파란색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계산해주면 로 곱하기 15분의 8파이 A 5승이 됩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제 로라고 하는 건 밀도 관성 모멘트는 항상 질량 곱하기 거리의 제곱이니까 질량으로 고체의 질량으로 나타내주면 우리가
밀도는 로는 3m 나누기 4파이 a 3승이잖아요. 3m 나누기 4파이 a 3승이니까 그걸 밀도 자리에 이 고체구의 질량으로 나타내주면 얘는 해서 환산을 해주면 얘가 5분의 2 ma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m이고 반지름이 a인 고체구의 중심을 지나는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5분의 2 ma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수학적으로 사인 3승을 0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할 때 이런 류의 적분은 이제 변수 치환을 하면 되는데, 제가 예를 갖다가 이제 코사인 세타를 t라고 두면 양변을 미분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d 세타는 dt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사인 세타 d 세타를 dt라고 했으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dt, 남는 건 이제 사인 제곱이 남을 테니까 사인 제곱은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잖아요. 그래서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 1 빼기 t 제곱, 그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세타가 0일 때, 세타가 0이면 t가 어떻게 되죠? 1이 되는 거고, 세타가 파이가 되면 t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놈이 마이너스의 인티그럴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적분하는 거는 요 위에 있는 어퍼 리밋하고 로어 리밋의 순서를 바꿔주면 부호가 플러스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1 마이너스 t제곱을 t에 대해 적분해주면 그 값이 3분의 4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수학적인 테크니컬한 부분이니까 예제 4번을 보겠습니다. 예제 4는 뭐냐 하면 다음과 같은 고체의 타원체, 얘가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 더하기 c제곱분의 z제곱은 1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고체 타원체인데, 이게 솔리드 일립소이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놈을 제가 그려봤어요. 그려보면 제가 여기다 숫자를 넣어가지고 a가 뭐 3인 경우, a가 3이고 b는 2, 그 다음에 c가 1인 경우를 제가 그려보면 이러한 타원체가 됩니다. 이 타원체의 Z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고체 타원체 이러한 함수로 주어지는 놈은 우리가 이제 요걸 그려보면 이렇게 3차원 고체 타원체가 되는데, 여기 Z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시오,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려면 이 회전축으로부터 어떠한 이 고체 타원체의 매스 엘리먼트 dm 혹은 이게 dv는 밀도를 곱해주면 dv가 되는 거고, 축으로부터 요 질량 요소까지의 수직거리를 라지 r이라고 이렇게 제가 두면 그때 관성 모멘트, 이 z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라지 r 제곱의 dm 혹은 r 제곱의 rho dv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계산을 하면 이때 r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이 r이라고 하는 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게 2차원 평면상에서의 거리니까 얘가 이제 x제곱, r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v는 로는 컨스탄트로 제가 바깥으로 빼냈고, v는 일단 직각좌표계에서는 dx, dy, dz 이렇게 나타내주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이제 토탈 매스, 이 고체 타원체의 토탈 매스는 밀도 곱하기 최적, 그래서 얘도 rho times dx, dy, dz 관성 모멘트하고 토탈 매스를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먼저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스케일링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거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축도를 변환시킨다. 그래서 축도 변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x를 ax 프라임, y는 by 프라임, z는 cz 프라임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어떻게 되죠? x제곱은 a제곱 x 프라임 제곱, y제곱은 b제곱 y 프라임 제곱, z제곱은 c제곱 z 프라임 제곱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고체 타원체는 어떻게 되냐면 x 프라임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제곱 더하기 z 프라임 제곱, 아주 단순해졌죠. 이런 거를 우리가 스케일링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단순화된 게 만들어주면 요 놈이 이제 r 프라임 제곱에 해당되는 건데, 이렇게 x 프라임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제곱 더하기 z 프라임 제곱을 그려보면 이게 그냥 반지름이 1인 유닛 볼, 단위 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반지름이 1인
이거는 이제 타원체인데 타원체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시메트릭한 고체 구가 되는 반지름이 1인 구. 그걸 제가 유닛 볼이라고 할게요. 이런 구로 변환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로 변환을 시켜주면 우리가 최적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쉽고 문제를 굉장히 단순화시켜가지고 쉽게 우리가 적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 경우에 이 유닛 볼의 최적은 뭐냐면 dx 프라임, dy 프라임, dg 프라임을 적분을 해주면 요 놈은 9의 최적은 3분의 4파이 반지름의 세제곱 3분의 4파이 r 프라임의 제곱이 세제곱이죠. 근데 r 프라임이 이 경우에 길이가 1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에서부터 이 유닛 볼까지의 거리가 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 유닛 볼의 최적은 3분의 4파이 곱하기 1의 3승. 그래서 3분의 4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쉽죠? 그럼 우리가 여기 xy, dx, dy, dz를 우리가 프라임드 된 좌표계로 바꿔주려면 우리가 자코비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dx, dy, dz는 자코비안 dx 프라임, dy 프라임, dg 프라임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프라임드 된 좌표계로 바꿔주니까 자코비안을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이 자코비안은 이 경우는 되게 쉬워요. 관계식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때 자코비안은 partial dx x, y, z를 각각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으로 미분을 해주면 되는데 x를 x 프라임이 미분해주면 a, y를 y 프라임으로 미분해주면 b, z를 z 프라임으로 미분해주면 c, 나머지는 다 0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요놈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해주면 그게 바로 ABC, 그냥 단순히 ABC가 돼요. 무지 쉽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요놈은 ABC 곱하기 dx 프라임, dy 프라임, dg 프라임인데 ABC는 컨스탄트고 요 dx 프라임, 이거 dv 프라임이 되는 거예요. dx 프라임, dy 프라임, dg 프라임을 적분해주면 3분의 4파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타원체의 볼륨 엘리먼트는 타원체의 볼륨은 ABC 곱하기 3분의 4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이 타원체의 질량을 계산을 하려면 rho times dx, dy, dz 이걸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프라임드 된 좌표계로 계산해주면 rho times abc 곱하기 3분의 4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타원체의 질량이에요. 그래서 m은 rho 곱하기 abc의 3분의 4파이가 되고 관성 모멘트는 rho 곱하기 라지 r 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dx, dy, dz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요것도 프라임드 된 좌표계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죠? rho 곱하기 x 자리에 ax 프라임이 들어가면 되고 y 자리에 by 프라임이 들어가면 되고 dx, dy, dz 자리에 abc 곱하기 dx 프라임, dy 프라임, dg 프라임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게 abc가 자코비안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유닛 볼에 대해 그러면 이제 프라임드 된 좌표계에서 이제 유닛 볼인데 유닛 볼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건 x축, y축, z축에 대해서 다 대칭이죠. 대칭이기 때문에 x 프라임 제곱에 dv 프라임을 x 프라임 제곱을 최적 적분 하나, y 프라임 제곱을 최적 적분 하나, z 프라임 제곱을 최적 적분 하나 대칭성에 의해서 다 똑같습니다. 그게 완전 구대칭이기 때문에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dv 프라임은 dx 프라임, dy 프라임, dz 프라임을 제가 dv 프라임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적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얘는 x 프라임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제곱 더하기 z 프라임 제곱을 3으로 나눠준 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주는 거고 결국은 x 프라임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제곱 더하기 z 프라임 제곱은 뭐냐면 r 프라임 제곱이잖아요. r 프라임 제곱을 왜 3분의 1을 r 프라임 제곱을 그 최적 적분해서 3분의 1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x 프라임 제곱 dv 프라임 혹은 y 프라임 제곱 dv 프라임 이거를 계산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x 프라임 제곱 자리에 3분의 1 r 프라임 제곱을 넣어줘도 되고 y 프라임 자리에 3분의 1 r 프라임 제곱을 넣어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 x 프라임 제곱 자리에 3분의 1 r 프라임 제곱,
y 프라임 제곱 자리에 3분의 1 r 프라임 제곱을 넣어주면 우리가 r 프라임 제곱으로 묶어줄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3분의 1 로에 a, b, c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빼주고 걔는 이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r 프라임 제곱 db 프라임 요거를 적분해주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결국은 얘는 뭐냐면 3분의 abc 곱하기 로에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r 프라임 제곱 db 프라임 제곱 결국은 r 프라임 제곱에 db 프라임 제곱 요것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이제 r 프라임 제곱에 db 프라임 제곱을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데 이거 완전히 이제 구좌표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r 프라임 제곱에 db 프라임 제곱은 그러니까 프라임이라는 거는 의미는 없으니까 저기 여기에다가 r 프라임 제곱 곱하기 db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구좌표에서는 r 제곱 sin 세타 dr d 세타 d 파이인데 이거 프라임드 된 좌표계니까 거기는 프라임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놈은 여기도 사실은 sin 세타가 아니라 이게 프라임 그대로 넣어준다면 이게 sin 세타 프라임이 돼야 되겠네요. sin 세타 프라임 제가 그냥 생각난 김에 넣어줄게요. 그래서 이제 sin 세타 프라임이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놈을 이제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r 프라임은 이게 유닛 몰이기 때문에 r 프라임은 0에서부터 1까지만 적분해주면 돼요. 그게 유닛 몰의 개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 적분은 이제 쉬우니까 이제 적분해주면 여기 얘 phi 프라임은 뭐 2파이가 나올 테고 sin 세타 d 세타를 0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해주면 2가 나오고 나머지 이제 r 프라임 4승을 0에서 1까지만 적분을 해주면 되니까 그 결과는 5분의 4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원체의 Z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3분의 ABC 로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요 놈의 적분한 게 5분의 4파이가 되니까 이 타원체의 Z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5분의 1 요거 로우를 갖다가 이제 질량으로 환산해 줄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얘는 5분의 1 m제곱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a하고 b가 같으면 그게 9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5분의 2 ma제곱 타원체에서 a하고 b가 같으면 완전히 9가 되니까 그때의 관성 모멘트는 5분의 2 ma제곱 a하고 b가 다르면 이제 이렇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5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제 5-5 마지막 이제 5장의 마지막은 이제 표면 적분 surface integration인데 그거는 요 그림은 뭐냐면 이 공면에 이거는 이제 어떤 공면이 있어요. 공면 S라고 하는 공면의 일부하고 이 공면상의 면적 그 공면상의 어떤 일부의 면적을 ds라고 했을 때 그놈을 x하고 y 방향으로 이렇게 평면상으로 투영을 프로젝션을 시켜준 면적이 dx, dy라는 의미입니다. 요거 이해하셨죠? 그리고 그때 이 공면의 이 면의 수직한 단위 벡터를 n hat, 그 다음에 이제 x, y 평면상의 수직한 벡터가 k hat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면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면은 스칼라량이 아니고 면도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면의 방향은 n hat 방향입니다. ds의 방향은 n hat 방향. 그리고 이 n hat과 k가 이루는 각을 제가 감마라고 이렇게 둘게요. 이 상황을 이해하셨나요? ds는 뭐냐면 어떤 임의의 공면상의 하나의 면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ds라고 하는 거는 그 에어리어 엘리멘트는 벡터량인데 크기는 ds고 방향은 n hat 방향. 제가 이거를 갖다가 k hat으로 스칼라 곱을 시켜주면 ds.ks는 ds의 n hat.k가 되고 얘 k hat하고 n hat은 단위 벡터니까 a.b는 ab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ds의 코사인 감마가 되고 ds를 이 s라고 하는 놈을 ds를 k.을 시켜줬다는 얘기는 요 면적을 xy 평면으로 투영을 시켰다, 프로젝션을 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ds.k-은 요 면적, 얘가 투영시킨 dx, dy 요 놈의 그림자가 나타내주는
면적이 dx dy고 고놈하고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ds.k 해세입니다. 이게 스칼라 프로덕트의 개념인데 우리가 이 놈을 보면 얘는 그 결국은 뭐냐면 ds 코사인 감마가 dx dy가 되고 다시 말해서 ds는 코사인 감마분의 1 곱하기 dx dy 코사인 감마분의 1이 세크 감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 ds의 면적하고 이 공면상의 이 공면상의 일부 공면상의 이 면적 표면적은 얘가 이 xy 평면상에 투영시킨 단면적하고 어떤 관계식이 있냐면 세크 감마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이해하셨나요? 그랬을 때 이때 그러면 요 ds의 표면 ds 그러면 우리가 이 공면의 이 면의 임의의 면의 표면적분은 토탈 s는 뭐냐면 요 놈을 모든 면에 대해서 다 적분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적분값은 얘가 이루는 단면적, xy 평면상에서의 단면적, 요것을 계산을 해서 그놈의 이제 세크 감마를 이렇게 곱해주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요 표면적, 어떤 임의의 공면상의 표면적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세크 감마는 코사인 감마분의 1이고 이 코사인 감마는 n k 햇이니까 이게 n k 햇분의 1 이게 이제 세크 감마의 정의예요. 제가 이 공면상의 방정식을 phi라고 이렇게 뒀을 때 만약에 이 phi가 constant면 이 공면의 방정식이 상수면 constant가 되면 그러면 이때 이 n 햇 방향 n 햇이라고 하는 거는 이 phi를 미분을 해주고 그 미분한 값의 크기로 나눠지면 그게 바로 이 n 햇하고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이제 phi라고 하는 함수는 phi는 x에 대해서 토탈 우리가 이제 이거를 미분을 시켜주면 I 햇의 d phi dx 더하기 j 햇의 d phi dy 더하기 k 햇의 d phi dz 하고 같고 그놈의 크기는 이제 크기를 계산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이제 phi라고 하는 놈이 z고 그냥 제가 편의상 이그젬플로 phi xyz가 z인데 이 z가 만약에 constant면 그거를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그거를 미분해주면 n 햇은 d phi 요 놈을 phi가 z인데 z라고 만약에 두면 얘는 0 얘도 0 요거는 1이죠. 그러니까 담는 건 k 햇이죠. 그러니까 k 햇 나누기 k 햇의 크기 그게 바로 k 햇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표면이 그냥 z 이렇게 z라고 이렇게 주어지면 그놈의 이 면에 수직한 놈은 k 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게 가장 단순한 지금 아주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이 개념이 어떠한 함수가 공면의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공면의 수직한 단위 벡터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우리가 이해를 그냥 쉽게 하려면 이렇게 이그젬플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놈도 그렇게 따르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세크라고 하는 건 n.k가 되고 n.k 햇은 뭐죠? n 햇 우리가 세크라고 하는 거는 n.k인데 지금 n.k를 해주면 어떻게 되죠? n.k를 해주면 여기다가 k 햇 여기 이 gradient phi의 k 햇을 해주면 이 첫 번째 x 성분, y 성분은 k.i는 0, k.j는 0, k.k는 1. 남는 건 뭐죠? n k 햇은 d phi dz 요것만 남아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게 n k 햇은 d phi dz 여기서 k 햇을 스칼라 프로덕트로 시켜주면 d phi dz만 남아서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n k 햇은 그러니까 n k 햇은 여기 요놈이 여기 n k 햇 이놈을 계산한 거고 그러니까 요놈을 계산한 거고
nhat.k hat 다시 한번 볼게요. k hat.n hat은 이 크기분의 k hat.gradient phi 그놈이 뭐냐면 d phi dz. 그래서 그놈의 역수를 취해주면 d phi dz가 분모로 내려가고 요놈이 gradient phi의 크기가 분자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n hat.k hat을 해주면 d phi dz 분의 gradient phi의 크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해하셨나요? 여기다 이제 k hat을 스칼라 프로덕트를 시켜주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크 감마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이 세크 감마라고 하는 건 세크 감마는 우리가 이제 이 표면에 대한 방정식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그젬플을 한번 볼게요. 이 예제는 뭐냐 하면 어떤 구가 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의 분 1. 이 9의 반쪽. 근데 z는 0보다 크대요. 이 9의 반쪽이 이게 원통인데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y는 원통에 의해서 잘린 9의 표면적을 계산하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 요거는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요 9의 반쪽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9잖아요. 크기가 1인 9. 이게 완전히 9가 돼야 되는데 약간 타원체 모양인데 9가 이렇게 있고 z가 0보다 큰 거라서 여기 양의 9를 나타내 준 게 바로 요거고 원통은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y는 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9의 이게 이제 9의 표면적 요 9의 표면적은 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1을 만족을 해줍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1을 만족을 해주는 거고 그게 이제 표면적에 대한 방정식이고 원통이라고 하는 거 이거 다시 좀 정리를 해주면 얘는 x제곱 더하기 y 빼기 2분의 1의 제곱 빼기 4분의 1 혹은 x제곱 더하기 y 빼기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 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원통은 뭐냐면 이거를 프로젝션을 이렇게 쭉 시켜가지고 눌러버려서 누르면은 이러한 이제 프로젝션 된 원이 나올 텐데 그 원의 방정식이 뭐냐면 중심이 x는 0, y가 2분의 1, 반지름이 2분의 1인 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원통을 짓눌러 버리면 요러한 x하고 y상의 그 단면적이 이렇게 나타내겠구나. 그랬을 때 이 원통에 의해서 잘린 9의 표면적을 계산하시오. 이 표면적을 계산한다는 얘기는 얘가 쭉 이 원통이 누르고 들어왔잖아요. 누르고 들어오면은 요만큼의 표면적이 지금 있는 거죠. 요만큼에 해당되는 표면적이 3차원으로 제가 나타내줘야 되는데 그리기가 어려워서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얘가 눌러버린 요 표면적을 계산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그 표면적의 접선 방향의 어떤 평면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표면적 이 원통에 의해서 눌려버린 9의 표면적 원통에 의해서 짓눌러진 9의 표면적 잘린 9의 표면적을 계산을 하려면 우리가 이 식을 써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s라고 하는 놈은 얘가 만드는 dx dy에 의해서 만들어진 면적에다가 세크 감마를 곱해서 그놈을 적분을 시켜준 놈이 이 바로 원통에서 잘린 9의 표면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봐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 이해하셨나요? 그랬을 때 이제 세크 감마는 이제 d phi dg분의 gradient phi의 크기를 계산해주면 되고 그때 이 9의 표면을 나타내주는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인데 그놈이 1, 칸스탄트잖아요. 그래서 이놈이 이제 칸스탄트니까 이 phi가 칸스탄트일 때 이제 세크 감마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이때 이제 gradient를 계산해주면 gradient phi는 I hat의 d phi dx 더하기 j hat의 d phi dy 더하기 k hat의 d phi dz가 되고 요놈은 이제 phi를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2x, phi를 y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2y, phi를 z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2z 이렇게 나오겠죠. 뭐. 그러니까 이 gradient phi의 크기는
크기는 루트 2x의 제곱 더하기 2y의 제곱 더하기 2z의 제곱, 그게 바로 이 그레이디언트 파이의 크기가 되고 d 파이 dz는 2z잖아요. 그래서 그거 나누기 2z, 요게 바로 sec 감마가 됩니다. sec 감마를 계산해주면 요거는 이제 2를 바깥으로 내주면 2는 서로 캔슬이 되겠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잖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1이죠. 그래서 얘는 z분의 1이 되겠구나. sec 감마는 z분의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z라고 하는 거는 z는 z제곱은 1 빼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z는 루트, 이게 x하고 y로 나타내, x하고 y에 대한 적분을 해줘야 되니까 z를 x하고 y로 나타내 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루트 1 빼기 x제곱 빼기 y제곱분의 1로 나타내 주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ds는 sec 감마 dx dy인데 sec 감마가 루트 1 빼기 x제곱 빼기 y제곱이 되고, 요 놈을 이제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그럼 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주고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줘야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면 되잖아요. 이 적분 범위는 x하고 y에 대한 적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 x, 이 지금 점선의 이 원이라 점선 방향의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y, 이게 원통은 이퀄 0에 해당되는 거고, 그 안쪽에 있는 면적은 요것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제가 이게 작거나 같다라고 한 게 뭐냐면, 같을 때가 이 점선까지 왔을 때고 작을 때는 그 안쪽에 있을 때입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요 놈을 다시 쓰면 이게 이제 x제곱 더하기 y 빼기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 그래서 이게 이퀄이 되면 이 점선을 나타내 주는 거고, 그것보다 작으면 이 안쪽에 있는 놈을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원통이 만족하는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야 되고, 이거는 이제 완전히 대칭적인 거니까 요 놈의 면적을 계산해 주면 되는데, 이 면적은 반쪽만 계산하고 그냥 2를 곱해주면 돼요. 즉 반쪽만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반쪽만 빗금을 쳤습니다. 이 반쪽의 의미는 뭐냐면, x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x는 그 y라고 하는 거는 일단 y는 0에서부터 1까지 가면 돼요. 그죠? 0에서부터 1, 그러니까 1까지 가면 되고, x는 이 값이 변하잖아요.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 어떻게 변하는 거죠? 요 방정식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래서 x제곱은 이게 최대값이 어디까지, 이 점선을 따라서 갈 때 x제곱은 y 빼기 y제곱이죠. 이퀄로 써주면 x제곱은 y 빼기 y제곱이니까 x는 0에서부터 루트 y 빼기 y제곱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어떠한 x에 대해서 어떠한 x가 주어지면 이 x는 루트 y 빼기 y제곱이고, 그 y는 0에서부터 쭉 그냥 1까지 이제 x를 y의 함수로 나타내주고 y는 0에서부터 1까지 적분을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제가 반쪽만 계산했으니까 그놈을 이제 2배를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직각좌표계를 직접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요걸 좀 쉽게 계산을 하려면 폴라 코오디네이트로 나타내주면 돼요. 요걸 조금 더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제가 직각좌표계를 r과 세타의 폴라 코오디네이트로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이제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가 되고, 그때 이제 r 제곱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게 이제 r제곱이 될 테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적분은 그 dx, dy는 폴라 코오디네이트로 나타내주면 r, dr, d 세타가 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루트 1 빼기 r제곱분의 1에 r, dr, d 세타. 그리고 이제 얘는 세타는 0에서부터 이 반바퀴만 돌려주면 되니까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돌려주면 되고, r이라고 하는 거는 0에서부터 여기가 이 점선까지가 r 맥시멈이 되는 지점이에요. 거기까지 적분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r 맥시멈은 어떻게 되나요? 요 놈은 r 맥시멈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r제곱 이게 r제곱 빼기 y는 y가 맥시멈이 되려면 이게 이퀄이 되면 돼요. 이퀄. 그래서 r제곱 빼기 y가 0이 되는 지점에 r이 바로 r 맥시멈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r제곱 빼기 y는 0이라고 하면 얘는 r제곱 빼기 y가 뭐냐면 y는 r 사인 세타잖아요. 그래서 r제곱 빼기 r 사인 세타는 0을 만족해주는 r이 0이거나 아니면 사인 세타인데 r이 0인 놈이 맥시멈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r이 그래서 맥시멈은 어느 값이냐면 r의 맥시멈은 사인 세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가 r 맥시멈이 이제 사인 세타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요 놈은 면적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r dr d 세타로 이제 폴라 코오디네이트로 적분할 때 우리가 이제 r은 0에서부터 사인 세타까지 그리고 세타는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는 이런 거 계산 안 하고 학생들 시키는데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손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변수 변환을 해주면 루트 r제곱 1 빼기 r제곱을 t라고 두면 얘는 이제 r은 양변을 제곱해서 r로 정리해주면 r은 루트 1 빼기 t제곱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r을 갖다가 t로 미분해주면 얘는 2분의 1, 얘는 1 빼기 t제곱의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에 1 빼기 t제곱의 2분의 1 빼기 1,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그다음 요 안에 있는 놈을 미분을 해주는 게 바로 마이너스 2t, 그게 이제 r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런 적분을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t제곱분의 dt, 결국은 뭐냐면 r은 루트 1 빼기 t제곱이라고 했을 때 dr은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t제곱분의 t의 dt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dr이라고 하는 놈을 변수를 이제 t라고 하는 변수로 치환을 해주면 이제 이렇게 t에 대한 함수로 바뀌는데 이때 이제 r을 t로 치환을 해주는 경우에는 r이 0에서부터 사인 세타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r이 0일 때는 t는 1이 되고 r이 사인 세타가 되면 t가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가 되잖아요. 루트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를 제곱근을 취한 거니까 r이 0에서부터 사인 세타까지 변할 때 요 t는 1에서부터 코사인 세타까지 변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r이 0일 때는 t는 1, r이 사인 세타가 되면 t는 코사인 세타로 변해야 돼요. 적분 범위도 바꿔줘야 돼요. 그것까지 고려해서 s를 바꿔주면 얘는 2의 인티그럴 세타는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안 변하고 그 다음에 t는 1에서부터 코사인 세타까지 변하고 그 다음에 1 빼기 루트 1 빼기 r제곱에 해당되는 게 t니까 얘는 t분의 1.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rdr은 뭐죠? r이라고 하는 거 이게 r이고 dr입니다. 이게 r, dr, d 세타. r이 루트 1 빼기 t제곱, 그 다음에 dr이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t제곱 t의 dt. 그죠? 요거 지금 제가 치환하는 방법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라고 열심히 제가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뭐냐면 결국은 이 t도 캔슬되고 루트도 다 캔슬되니까 아주 단순해지네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에 세타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t는 1에서부터 코사인 세타까지, 그리고 dt, d 세타. 이제 아주 심플해졌죠? 요 적분을 계산을 해주면 이 결과는 파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5장 다중적분은 요 강의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